안녕하세요. 동행쌤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모든 것은 심리적, 외도도 마찬가지란 칼럼입니다. 저희 칼럼이 외도와 직면한 부부에게 깨달음과 함께 치유의 도구가 되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 인간이 존재하는 한 인간이 만드는 모든 일에는 심리적 요소가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썸네일과 같이 모든 것은 심리적이다 라고 주장하는데요. 외도도 예외가 아닙니다. 외도도 인간이 만드는 일로서 외도에는 다양한 심리적 요소가 숨어 있습니다. 특히 외도 직면 후 부부는 심리게임을 하는데요. 따라서 외도 직면 후 심리적 요소가 작동하죠. 오늘은 대표적으로 3가지 심리적 요소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첫째, 불안 심리입니다. 심한 경우 공포 심리입니다. 외도와 직면한 부부는 불안하고 공포감에 사로잡힙니다. 외도 피해자는 외도 관계가 정리되지 않을까 걱정하고 다시 외도가 발생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죠. 불안 심리와 공포 심리가 부부에게 있으면 부부는 외도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합니다. 당장 외도 행위자가 눈앞에서 사라지면 불안해지고 연락이 제대로 닿지 않으면 공포감에 사로잡힙니다. 이에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은 외도 관계가 끊어지지 않았다거나 외도를 계속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합리적 의심이죠. 불안 심리와 공포 심리는 부부를 소진하게 만듭니다. 이에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처럼 흐릅니다. 결국 이런 불안 심리와 공포 심리가 부부관계를 파국으로 몰죠. 왜 의심하느냐며 다그치는 외도 행위자가 있고 왜 나를 이해하지 못하느냐고 호소하는 외도 피해자가 있죠. 특히 충격적으로 외도 상황을 인지한 외도 피해자는 불안보다 공포감에 사로잡힙니다. 이에 일상은 허물어지고 모든 것은 외도로 매몰되죠. 어떤 분은 다니던 직장도 못 다니거나 평소 잘 수행하던 일상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불안하고 공포감이 다가오기 때문이죠. 따라서 외도 직면 후 나타나는 심리적 증상 중에는 불안이나 공포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감정에 빠져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부부는 외도 트라우마에 빠지는데요. 이런 것을 예방하려면 외도 직면 후 즉시 치료가 필요하죠. 둘째, 불신 심리입니다. 부부는 사랑을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신뢰를 먹고 사는 공동체입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을 하든 하지 않든 관계없이 기본적으로 부부의 도의를 깨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외도 사건이 벌어지면 그동안 쌓아올린 부부 사이 신뢰감은 한순간 허물어지고 맙니다. 이때부터 부부는 서로 불신하는 존재로 변합니다. 심지어 24시간 옆에 붙어 있어도 외도 피해자는 외도 행위자를 의심하고 외도 행위자 역시 외도 피해자가 의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의기소침한 태도와 삶을 살아갑니다. 매우 피곤한 삶이 이어지는 것이죠. 이에 작은 자극이라도 부부 사이에 발견되면 부부는 이를 가지고 다투고 싸우며 소진합니다. 사람은 믿을 존재가 아니고 믿어주어야 하는 존재이지만 부부 사이에 불신 심리가 가득 차면 콩을 가지고 메주를 쓴다고 해도 믿지 않죠. 오히려 저 뒤에 무엇인가 있다는 의심과 의구심으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을 하며 부부는 서서히 지쳐갑니다. 이에 심적 에너지는 고갈되고 심적 에너지 소진으로 인해 감정 조절은 불가능하죠. 따라서 언어적 폭력을 비롯하여 다양한 가정폭력으로 부부 사이 정서는 최악이 됩니다. 외도 직면 후 정서 치료가 되어야 외도 극복이 가능한데요. 반대로 정서적으로 치료가 되지 않으니 외도 문제 해결과 함께 외도 극복은 물 건너가죠. 따라서 외도 직면 후 부부 상담과 외도 상담으로 치료를 받으라고 잔소리처럼 말씀드리는 이유는 부부 사이에 정서적 안정감을 찾아야 하기 때문이죠. 정서적 안정감을 찾아야 불안 심리, 공포 심리, 그리고 불신 심리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셋째, 방어 심리입니다. 다른 말로 공격 심리라고 할 수 있죠.
방어 심리와 공격 심리는 동일한 의미를 가지죠. 최상의 방어는 공격이니까요. 외도 직면 후 부부는 방어 심리를 작동시킵니다. 외도 피해자는 공격과 비난을 통한 방어 심리를, 외도 행위자는 회피와 변명을 통한 방어 심리를 사용하죠. 따라서 서로 방어 심리를 작동하다 보니 외도 문제 해결을 위한 출구를 눈앞에 두고도 서로 눈치 게임을 하거나 심리 게임을 하죠. 그런데 부부는 이런 상황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확증 편향과 터널 시야에 빠진 부부는 옆에 있는 출구를 바라보지 않죠. 오로지 외도에 몰입하고 매몰되어 주변을 돌아보지 않고 자신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공격과 방어를 주고받는 공방전에 몰입할 뿐 정작 차분하고 냉정하게 파악해야 할 것은 바라보지 않죠. 이에 상처는 상처를 낳고 외도는 외도를 낳는 악순환에 빠집니다. 이미 벌어진 사건도 대형 사건인데요. 그보다 더 심한 대형 사건을 만들죠. 대표적인 것이 가정폭력입니다. 혹 하나 뛰어내려다 혹 하나 더 붙이는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죠. 따라서 부부는 외도 직면 후 방어 심리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는 부부 모두에게 해당하죠. 특히 외도 행위자의 방어 심리는 비겁하게 나타나는데요. 예를 들어 회피, 도피, 기피 기제를 사용하는 경우 외도 직면 후 가장 비겁하고 비열한 전략을 사용하는 것이죠. 외도를 극복하기 위해 외도 행위자에게 필요한 것은 정직성, 성실성, 진정성과 같은 것입니다. 비록 외도에 대해 공격과 비난을 받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직성과 성실성, 진정성을 보여준다면 부부 사이의 불안, 불신은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상처 치료죠. 유리조각이 박힌 손바닥을 불순물 제거 없이 소독 없이 꿰매는 의사가 없듯이 외도로 인한 상처를 처리하지 않고 외도 문제 해결과 외도 극복을 한다는 것은 말장난입니다. 아울러 외도 피해자 역시 자신이 정말 소중한 존재라는 최소한의 자존감을 가지고 있다면 외도 직면 후 치료 작업에 소홀함이 있으면 안 됩니다. 내가 외도 피해자인데 왜 외도 행위자에게 저자세나 구걸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야 하냐고 외치는 것은 일리가 있는 주장일 수 있으나 치료적 관점에서 볼 때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피해를 보았기 때문에 치료가 필요한 것이고요. 치료가 되기 위해 자존심은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죠. 이 외에도 외도와 관련한 심적 요소는 더 있습니다만 오늘은 불안 심리나 공포 심리, 불신 심리와 방어 심리에 대해 짧게 다뤄보았는데요. 이런 심리들은 자존감을 하락시키고 회복 탄력성을 약화하며 자기 효능감이 발휘되는 것을 방해합니다. 즉 외도 극복을 위해 필요한 요소들의 작동을 방해하죠. 따라서 당신 부부가 외도 문제 해결과 외도 극복을 진정으로 원하신다면 부정적 심리 요소를 줄이시고 긍정적 심리 요소를 늘려야 합니다. 오늘 내용을 냉정하게 생각해 보길 바라면서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고맙습니다.